어떻게 좋은 해결책을 찾을 건가라는 것보다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 거냐, 기존 시장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그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나서 제가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하면서 자꾸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상품 기획이더라고요. 디자이너들이, 저도 이 질문을 저한테도 하고 우리 디자이너들한테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개발해서 만들려고 할 때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물건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 이유를 찾아내라고 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이게 경기장에 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얼마나 쟁쟁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뭐 한샘이나 웅진이나 뭐 삼성 아닌데 돈과 마케팅과 판매망을 갖고 있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이디어 하나뿐인데 그 기존의 강력한 플레이어들 어떻게 싸울 건데? 아이디어뿐이 없어요. 좋은 제품, 기존 선수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문제를 찾아내고 솔루션을 찾을 것인가. 우리 디자이너들이 그거 잘하거든요. 누구보다 잘합니다. 왜냐? 대학 때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다른 아이디어 갖고 와봐. 이것뿐이 없니? 이거 갖고 소비자들이 움직이겠어? 바꾸겠어? 지갑을 열겠어? 다른 아이디어 갖고 와봐.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잘하는 편인데, 제가 프리젠트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은요, 어떻게 좋은 해결책을 찾을 건가라는 것보다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상품 기획회의를 하는데, 차기에는 어떤 제품 개발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요. 팀원들이랑도 얘기하고, 거기에 많은 후보들을 올려놓고요, 수십 개 정도의 후보들을 올려놓고 거기서 압축해서 하나씩 들어갑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요, 저희 직원들 6명 데리고 프랑크푸르트에 전시회 갔습니다. 가서 그때 한 일주일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생활용품을 보고 아침 식사 같이 하면서 디스커션하고, 결론은 비극이었어요. 갔다 와서 현장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고 저런 제품에 어떤 아이디어를 얹어서 신제품을 만듭시다, 이런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다시 귀국해서 사무실 들어와서 좀 더 깊숙하게 서베이 했더니 시장 경쟁력이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해외에 가서 디스커션하고 전시해보고 그렇게 많이 시간 투자해서 회의해서 개발하겠다고 한 것도요, 실제 개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해요. 제품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품마다 아이템마다 다르잖아요. 청소기 있고 뭐 포트 있고 뭐 카메라 있고, 기존 제품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지와, 그리고 불편하지 않지만 좀 더 필요한 어떤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서 각 아이템이 갖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요, 그거에 대한 무게 비교를 저희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 회사만 갖고 있는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저희는 이거를 시장 경쟁 강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아이템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 강도를 갖고 있는지.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에 기존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얼마만큼 경기를 치르고 있는지를 봐서, 어떤 경기장 보면요, 플레이어들이 별로 없어요. 어디는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아요. 어느 경기장 들어갈 건데요, 플레이어들이 별로 없는 데 들어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특히 프리젠트 같이 우리는 1등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아이템을 하면 그 아이템이 그 분야에서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따집니다. 기존 시장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그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센지, 그걸 시장 경쟁 강도로 분석해서 그걸 저희는 치수로 계산해서 나름대로 수치화시키는 저희 메소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경쟁 강도가 2.5다, 여기는 뭐 0.9다, 0.9 쪽으로 저희는 좀 더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큰 무게를 두고 있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정도 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얘네 상대편이 센 플레이어가 있어도 우리 팀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굉장히 훌륭하면 거기 들어가야죠. 그래도 그냥 그런 참고를 좀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국가사업을 2개를 받았는데요, 제가 어느 분야에 대한 국가사업을 받았냐면 상품 기획하는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 컨설팅 비용이 수천만 원짜리였는데, 둘 다 거기서 받은 어떤 상품 기획의 메소드가 있더라고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좀 이렇게 공감하기 좀 어려웠어요. 우리가 상품 기획 전문가가 전혀 없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아름아름 만들어낸 우리의 툴이 좀 더
신뢰할 수 있겠다. 경쟁 강도 분석하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캐치해내는 많은 사람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수치화하고 해서 맵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후보안 중에서 올해는 이거 합시다 라고 해서 전에 제가 교수였을 때 1년에 하나도 버겁더라고요. 학교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1년에 한 두세 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러고 있습니다. 1년에 두세 개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십 개의 후보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디자인 공부를 하고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의사결정을 많은 디자인 아닌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경영자들이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결정에 깊숙하게 관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디자인 언어를 배웠으니까 경영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게 예를 들어서 마케팅 언어, 상품 기획 언어, 전략에 관한 것.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그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영국에 가서 그런 공부를 했어요. 디자인 언어가 아닌 경영 언어, 디자인 매니지먼트라는 전공을 제가 했었는데요. 나름 성공적으로 디자인 프로젝트를 해나갔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컨설팅을 해서 디자인 의뢰를 해온 기업인들에게 디자인을 해줬는데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열티를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주시더라고요. 내 디자인 가치가 이것보단 큰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하니 그 가치를 직접 소비자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한 것을 금형을 팠고요. 그게 처음엔 플립이었는데 파서 내놨더니 잘 팔려서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했을 때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세 번째 했을 때 좀 실패한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점점 디자인만 하다가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까지 하다가 판매까지 한 거예요. 판매하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네가 온라인에 올려라 마케팅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이게 제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하면서 자꾸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상품 기획이더라고요. 가장 적절한 문제를 잘 찾았던 것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문제에 대한 좋은 솔루션을 냈던 거고 그리고 그것을 남들보다 좀 더 비주얼로 잘 풀어냈던 것 그게 프리젠트의 핵심 성공 요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